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젊음도 잃고 기회도 잃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짜 비극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떠난 것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지금 가진 것마저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 떠난 것에 마음을 두면 남아있는 것도 놓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오래도록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면 지금 가진 것마저 무너지곤 합니다.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실에 눈이 묶이면 지금 곁에 있는 기회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어렵게 모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일상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곁에 있던 가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떠난 것에 묶이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관계에 매달리면 곁에 있는 사람도 멀어집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을 더 그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곁에 있는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존재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은 인연까지 놓치게 됩니다. 지나간 관계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의 관계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학 간 딸과 연락이 끊긴 후 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움은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 두지는 마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이 따뜻해집니다. 가장 소중한 인연은 지금 함께 숨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십시오. 세 번째, 실패한 기회를 붙잡으면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선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묶여 살면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견뎌낸 자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걸을 방향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패를 삶의 정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인생도 멈춥니다. 5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놓친 해외 발령을 계속해서 후회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새로운 기회를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그는 과거를 곱씹느라 현재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지나간 것을 애도하는 사람보다 지금 걷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내일이 생겨납니다. 과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젊음을 애도할수록 노년의 지혜는 작아집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의 소중한 시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청춘의 힘을 부러워할수록 노년이 가진 힘은 작아집니다. 늙는다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입니다. 젊음이 빠른 속도를 가졌다면 노년은 삶의 진정한 방향을 가집니다. 빨리 달리기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한 여성은 퇴직 후 거울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얼굴과 약해진 체력 앞에서 자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줄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숨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이 쌓인 만큼 삶을 바라보는 깊이도 함께 자랍니다. 그 깊이는 아직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귀한 것입니다. 세월은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지나온 시간만큼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젊음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가진 지혜와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5번째, 떠난 자식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는 떠난 자식에게 더 많은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머물면 곁에 남은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기다림이 사랑이 아닙니다. 돌봄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진짜 소중한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한 어머니는 이민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늘 옆에서 챙겨주는 남편에게는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기억 속에 머무는 자식이 아닙니다. 옆에서 당신의 하루를 함께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6번째, 손해에 매달리면 남은 돈마저 잃게 됩니다. 돈을 잃고 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충격에 머물다 보면 지킬 수 있었던 것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회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면 판단은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은 반복됩니다. 감정이 개입된 선택은 언제나 가장 비싸게 돌아옵니다. 특히 돈 앞에서 냉정함을 잃으면 이성도 관계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주식 손실을 본 뒤 본전을 되찾으려 무리하게 투자했습니다. 결국 남은 자산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냉정함은 돈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귀한 자산입니다. 오늘 당신이 손해를 멈추는 순간, 내일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손실에 얽매이지 말고 현명하게 현재를 관리하십시오. 7번째, 과거에 머물면 지금의 삶도 멈춥니다. 직장을 잃은 뒤 사람은 자주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되새깁니다. 하지만 지나간 역할에만 마음이 머물면 지금을 살아가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기억은 교훈이어야 합니다. 결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떠난 자리를 붙잡을수록 당신의 오늘은 자꾸 흐릿해집니다. 퇴직 후에도 명함을 놓지 못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전에 제가 어디서 일했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늘 작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지금의 자리를 가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은 직책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명함이 아니라 지금의 자세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당신의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8번째, 떠나야 할 관계에 머물면 남겨진 인연마저 잃습니다. 끝난 관계는 아름다운 기억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움만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서로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식은 관계에 오래 머물면 지금 곁에 있는 따뜻한 손길조차 무뎌집니다.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남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랑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감정은 흘러야 하고 관계는 변화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정 때문에 가장 큰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옛날 메시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언제나 과거와 비교하며 현재를 평가절하 했습니다. 과거를 붙잡을 시간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에게 눈을 맞추십시오. 정말 중요한 인연은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연은 새로 쌓는 것입니다.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놓아주고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십시오. 9번째, 자존심보다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면 자신을 해치는 쪽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든 당신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습관은 존엄을 무디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퇴직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도 피하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스스로를 누구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거칠어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다른 이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10번째, 통제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삶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에 무너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스스로를 버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외부의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밖에 두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농장을 잃었습니다. 몇 개월간 방황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마다 논밭이 아닌 책상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농부에서 마을 회관 글쓰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현실에 눌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상황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좌절하기보다 당신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11번째, 명예는 지키는 것이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때의 인정에 오래도록 머뭅니다. 그 자리를 떠났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박수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명예에 갇히면 남은 인생은 그늘 아래 머물게 됩니다. 명예는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자신을 묶으면 지금의 가능성은 그 기억 속에 갇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존경이 아닙니다. 현재의 의미입니다. 한 퇴직 교장은 늘 내가 교장이었을 때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그는 늘 과거의 직책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점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명예는 떠나야 오래갑니다. 지금의 역할을 진심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품격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과거의 명예에 갇히지 말고 현재 당신의 삶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십시오. 12번째, 멀어진 인연에 머물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고 생소했던 사람도 어느새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떠난 인연에만 머무르면 새로운 인연은 당신 곁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세상은 흐르며 바뀝니다. 인연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물처럼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는 물방울 하나 남기지 못합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붙드는 것보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깊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10년 지기 친구와 연락이 끊긴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친구의 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늘 곁에서 말을 걸던 동료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 당신의 하루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인연은 새로 쌓는 것입니다.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13번째, 지나간 기회에 머무르면 지금의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아쉽습니다. 놓친 순간은 자꾸 떠오르고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하는 마음은 지금의 집중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선택에 매달리는 동안 새로운 선택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실패를 되새기는 것이 성찰은 아닙니다. 반복된 후회는 성장이 아닌 현재를 갉아먹는 감정 소모에 불과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을 그때 더 준비했어야 했다는 말로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후회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그 자체가 하나의 낭비가 됩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의 선택지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회는 조용히 다른 문으로 사라집니다. 지나간 기회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십시오. 14번째, 건강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체력, 예전의 몸매, 날렵했던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만 깊어질수록 지금의 몸은 더 방치됩니다. 건강은 기억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은 최선의 삶을 위한 첫 조건입니다. 몸은 거울과 같습니다. 신경을 쓰면 빛나고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마음입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 예전엔 하루 만보를 걷던 시절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라는 말로 산책도 운동도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실제로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몸은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기억 속의 건강도 희미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건 몸을 돌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몸을 소중히 다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십시오. 15번째, 인생은 되찾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애쓰는 시간보다 남은 것을 단단히 붙드는 쪽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과거를 복원하려는 삶은 늘 부족함 속에서 끝나고 맙니다.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향해 흘러갑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은 인간적이지만 지나간 것에 계속 마음을 주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손에 남은 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운명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과거에 행복했던 결혼 생활만을 추억하며 수년을 아무 관계 없이 홀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 그녀 곁에는 따뜻한 관심을 보낸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붙잡는 것보다 지금 손 내미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더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삶은 항상 당신 곁에 남아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붙드는 삶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16번째, 남은 시간보다 남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을까?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지만 삶은 오직 현재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교사는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찾은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며 그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은 얼마든지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남았는가가 아닙니다. 의지가 남아있는가입니다. 남은 시간보다 지금 당신의 의지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17번째, 잃은 것이 있다면 아직 지킬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실은 빈자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직 사업가는 화재로 공장을 잃었습니다. 생활도 무너졌지만 자신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직원들을 위해 책임지고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날 자신의 인간됨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당신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을 때 남아있는 것에 마음을 주는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좌절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18번째, 삶은 붙드는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삶은 상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잃은 것을 쫓지 않습니다. 남은 것을 붙잡습니다. 슬픔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의지는 현재를 붙드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앞에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한 남성은 퇴직 후 집에서 무력하게 지내다 동네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당신의 삶은 과거가 아닙니다. 남은 것, 지킬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 줄 수 있는 것을 붙드는 데서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사라지고 붙드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습니다. 기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으며 건강도 인간관계도 한때의 젊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잃는 일의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삶은 잃어버린 것에 머무는 순간 끝나고 남은 것을 지키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고.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방향을, 니체는 회복의 의지를, 세네카는 늙음의 품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지금 붙들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은 충분히 새로운 삶을 일으키기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오늘도 버텨낸 소중한 몸, 당신의 손에 남은 기술이나 시간,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귀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묻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남은 삶을 위해 필요한 건 과거의 복원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태도이며 회복이 아니라 붙드는 힘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이 무엇을 붙잡는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세지 마십시오. 남은 것을 돌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